시스템 파워는 500마력입니다. 파워가 그냥 자꾸 웃음이 나게 만드네요. 이제 살짝만 밟았는데 전기 주행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둘 또는 세 명이 있는 가족이라면 차박을 많이 요즘 염두를 하고 있는데, 차박하기에 183cm인 제 키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PHEV는 거기에 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엘입니다. 500마력, 제로 100, 5.5초, 마치 스포츠카의 성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리뷰할 차량 포드 익스플로러 PHEV의 제원과 성능입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링컨 에비에이터 PHEV를 시승을 했었죠. 사실 포드나 링컨은 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요. 포드 괜찮다, 링컨 괜찮다,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역시나 인기가 최근에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현재 익스플로러는 포드를 견인하고 있는, 국내에서만큼은요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매력적인 대형 SUV의 PHEV 모델,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익스플로러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모습이 바뀌고서 좀 의아하다 했는데, 사람 눈이 참 간사한 게, 보다 보니까 이 전면의 디자인이 좀 더 이전보다 세련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본 모델과 전체적인 모습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가 제일 이쁜지 딱 찝는 것보다는 익스플로러는 사실 전체적으로 딱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남성미 있고 좀 우람하고 좀 단단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측면으로 한번 봐보시죠. 굉장히 길죠. 그리고 높고, 차체 자체가 큽니다. 전장이 5m가 넘고요, 전폭이 2m가 넘습니다. 경쟁 모델보다 높이, 전장, 전폭 전체적으로 크고요. 전장만 긴 게 아니라 휠 베이스 동안 3m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큰 차체가 역시 대형 SUV다운 그런 멋을 보여주고요. 측면 라인에 이런 식으로 굴곡을 줬습니다. 측면의 디자인을 이전보다 좀 더 세련되게 하려고 했고, 그 모습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더 우람한데, 그걸 스트핏을 꽉 가리니까 막 삐져나온 것 같은 그런 멋을 보여주네요. 측면에서 볼 거는 사실 차이점이라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충전을 위한 소켓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켓의 주변부는 LED로 되어 있어서 충전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타이어와 휠을 보시죠.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 시즌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255-55R20입니다. 꽤 큰 타이어인데 사용자에 따라서는 이 타이어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익스플로러 PHEV의 성향을 나타내 주는 건 바로 이 뒤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듀얼 배기에 쿼드 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모델인 2.3 에코부스트도 듀얼 배기지만 이렇게 쿼드 팁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차가 어떤 걸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시면은 일단 익스플로러라는 이런 각인들이 꽤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플러그인, 그 다음에 올휠 드라이브라는 마크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일 램프가 LED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벌브 타입 전구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은 아니고 노란색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미 눈에 익으신 부분들이 많아서 중요한 거는 실내와 그 다음에 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트렁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대형 SUV니까요. 그리고 3열 시트를 이렇게 전동식으로 접을 수가 있고요. 좌우 그리고 가운데 동시에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좀 아쉽지만 중간에 이렇게 멈췄으면 좋겠는데 멈추는 건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접거나 또는 펴지거나. 오른쪽도 한번 마저 접어보죠. 내려가면서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접히고, 그리고 완전히 폴딩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플랫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사이에 이렇게 약간 굴곡이 져 있고, 그 굴곡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마금질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풀플랫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플로러 7인승은 2열 시트가 이렇게 분리형 시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폴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랫의 형태가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뒤쪽보다는 2열 쪽이 좀 더 올라와 있는 경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걸리는 거 하나 없이 굉장히 플랫하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었을 때는 가운데 빈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차이점으로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박을 많이 요즘 염두를 하고 있는데 차박하기에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평탄화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차박을 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따라라 따라라 들으셨나요? 사실 별거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 테일게이트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인지해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 내려왔을 때 벌써 그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뜨르르 뜨르르 알림을 울려준다는 건 안전적인 면에서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3열 시트부터 한번 착석을 해 보겠습니다. 전동은 아니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제껴서 앞으로 밀면은 이런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발판 모양으로 3열 시트에 앉아 봤습니다. 183cm인 제 키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허리를 꼿꼿이 한번 펴서 보이시나요? 와, 머리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어딘가 이동한다면 3열 시트에 앉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앉아야 한다면 지금처럼 여유로운 헤드레스트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3열 시트에 제공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 그 다음에 수납을 할 수 있는 포켓, 사이드 포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부 쪽으로 회전까지 가능한 송풍구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형 SUV 3열 시트와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넉넉한 헤드룸 공간을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열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2열 시트, 에비에이터 촬영을 하면서 2열 시트에 대해서 문의하는 댓글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2열 시트 한번 자세히 보면요, 시트 구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할 시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했지만 가장 밀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중간 시트,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최대 이만큼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드를 지원을 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가운데 시트는 고정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나 뒤쪽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최대한 뒤로 돌리게 되면은 지금처럼 시트의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렇게까지 시트를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힙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이 힙의 어떤 길이 부분이 기타 다른 차량보다 좀 짧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략 한 3에서 4cm 정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트보다 3에서 4cm 정도 짧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점 아니면 단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리형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2 또는 3명이 있는 가족이라면 뒤쪽에 3명을 다 편안하게 태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 본다면은 성인, 그러니까 등치가 좀 큰 성인분이 항상 뒤에 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힙 부분이나 아니면 이 등판 부분이 좀 작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183인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최대한 편하게 앉아서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 힙 전체를 커버를 못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150cm인 제 아들을 앉혔을 때는 딱 맞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기준으로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항상 허리가 빠지는 걸 아마 부모님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익스플로러에 탔었을 때는 정확하게 자세를 잡고서 착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승객에게 제공되는 것은 가운데 암레스트에 컵홀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트림에 이렇게 보시면은 포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시트 포켓도 지원이 되고요. 2열, 3열 시트의 공조를 조작할 수 있는 이렇게 공조 장치가 있고요. 누가 봐도 아이들이 뒤에서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열선 시트가 2단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20V 소켓과 그 다음에 USB 충전 포트, 그리고 이렇게 C타입까지 친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또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벤트가 이렇게 머리 윗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해서 바람의 방향을 내 얼굴 쪽이 아닌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동 선 커튼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딱 이렇게 2열에 앉아서 봤었을 때 창문도 크고 썬루프도 큼직하게 머리 윗공간까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앞에 시트보다 제가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개방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어요. 도어 트림에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시트 그 다음에 이렇게 천장 부분까지 화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늑한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수한 데 비해서 아직도 이렇게 잠금 장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이전보다 마감이 확실히 좋아졌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느낌입니다. 특히 이 도어 트림은 이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죽이 여기서부터 이 아래까지 다 덮어져 있고 가운데 스티치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마저도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쉽다면 그 이외의 부분들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 아쉽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가죽으로 감싸 있는 걸 원한다면은 에비에이터라는 또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강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지금 티가 납니다.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고 좌우로 수많은 버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축화된 버튼들이나 또는 터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버튼화 되어 있는 게 사실 운전하면서는 좀 더 편하다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게 가려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스포크 위쪽으로 해서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예, 동급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대형 LCD가 들어가 있지만 좀 아쉽다면 지금 요즘 이렇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계기판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색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가운데로 가시면 자그마한 모니터가 있고 조금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작지만 이 전체적인 균형미라든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꽤 우수하게 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 모델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전기의 흐름이라든지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로그로 충전했을 때 총 3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75%가 충전이 되어 있다를 볼 수가 있고요. 전력 흐름 상태에서 바로 충전된 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미지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표현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LCD의 그 컬러도 굉장히 좋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우드 느낌을 주는 패널로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이렇게 숨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은 아무래도 카드라든지 기타 영수증 이런 것들을 올리기 괜찮을 것 같고요. 토글 방식이 가장 운전하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온도 조절과 관련된 부분은 토글 방식으로, 터치가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사운드 오디오와 관련된 부분의 버튼들이 참 찾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켓, 그리고 USB 포트, C타입 포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PRND로 되어 있고 직관적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M 버튼을 눌러서 수동 모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의외인 점은 돌아가면서
사람이 직관적으로 체감을 하려면 이 다이얼이 넘어가는 그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P 모드로 갈 때만은 좀 달라야 되는데 P로 갈 때도 똑같다 보니까 익숙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전자식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 다이얼이 먼저 보이시죠? 드라이브 모드는 오프로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길, 미끄러운 길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일반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까지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자, 여기서 견인. 이 차는 SUV로서 견인을 하는 역할까지도 충분히 맡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익스플로러는 굉장히 훌륭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이 차의 견인 능력은 약 2.5톤으로 차량 자체의 무게만큼 하나를 더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EV 버튼이 있는데요, 모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일반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상 작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모드, 그리고 전기만을 사용하는 모드, 그리고 나중을 위해 전기를 비축하는 전기를 최대한 아끼면서 이동할 수 있는 모드고요. 그 다음이 배터리는 충전을 하면서 엔진으로만 이동을 하는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를 위한 모드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 201 제포는 현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위쪽을 보시면 독서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커버, 그러니까 커버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글라스 케이스가 점점 빠지는 추세인데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기 선글라스 케이스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의 현재 구동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뒷바퀴로 전력 보내다가 살짝 엑셀에 힘을 주더라도 파워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를 모는 듯한 이 느낌은 아직도 저에게는 약간 좀 낯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에코 모드로 놓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용량은 16kW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량의 배터리 용량은 1.6kW 정도, 1점 몇 킬로 이 정도 되는데, PHEV로 넘어가게 되면 15가 보통 넘어가게 되는 거죠. 15 전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단위로 넘어가니까 그 엔진 배터리 용량보다 약 10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에코 모드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온전히 전기로만 주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기로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질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속도를. 그러다가 엑셀에 조금만 힘을 주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 차의 이 파워가 그냥 자꾸 웃음이 나게 만드네요. 그냥 살짝만 밟았는데. 자, 다음 모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에코 모드에서 이제 일반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엔진과 배터리가 더 조화롭게 주행을 하게 되죠. 엔진이 켜지는 시간도 좀 더 빨라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지금 정말 살짝 밟았어요. 살짝 밟았는데, 이 차량의 총 시스템 파워는 500마력입니다. 500마력이라는 숫자가 정말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치고 나가는 이 파워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냥 엑셀에 힘을 조금만 두면 그냥 툭 하고 치고 나가는 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가솔린의 500마력짜리 차량을 타더라도 이보다는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기통 3000cc 터보 엔진에다가 이 차량은 바로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모터라는 특성이 뭐냐면, 엑셀을 밟는 순간 바로 전달되는 그 동력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는 마치 전기차를 타는 거와 똑같은 초반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그냥 바로 움직여요. 우웅이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 지금 방금 전에 속도가 최 20~30도 가지 않은 채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냥 바로 전달됩니다. 바로 전달되는 그 느낌이 마치 고성능 전기차를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전달됩니다. 이 차는 PHEV 친환경 차량입니다. 친환경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포드는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선택기로 해서 한쪽은 친환경, 한쪽은 고성능 SUV, 둘 중에서 고성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행 감성과 엔진의 어떤 파워풀한 면에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AMG M 이런 고성능 모델이 떠오릅니다. 애초에 2.3 에코부스터 엔진은 이 대형 큰 차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 작은 용량의 저배기량 모델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거였다면, 애초에 세팅부터가 그 엔진이 아니라 3.0 V6 터보 엔진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부터가 벌써 이 차량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행을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 이거 익스플로러였지, 아, 대형 SUV였지. 사실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패밀리카로서 또는 아빠의 어떤 다이나믹한 운전 재미를 위한 차량으로서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진짜 그 표현이 딱 맞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목적으로 아이들을 편하게 태워서 이동도 가능하지만 아빠가 좀 달리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는 그런 때는 또 거침없이 달리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보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500마력이 넘는 SUV들, 고성능 SUV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사이즈가 보통은 한 285 정도, 근데 현재 255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능 검사를 위해서 아마 지금 현재 타이어가 채택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본인의 성향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걸 좀 즐기고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차를 출고하자마자 바로 타이어를 트레이딩 해가지고 교체하시는 것도 좀 더 이 익스플로러의 성능을 100% 다 늘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브레이킹 부분인데요. 차나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은 브레이킹의 어떤 이질감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이 논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타본 하이브리드나 또는 전기차에서는 사실 그 이질감은 사실 느끼기가 힘듭니다. 브레이킹 성능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우수하다라는 그 기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제동 거리만 두고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차량은 2.6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대형의 SUV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담력으로 제동을 완벽하게 하는 걸 보면 제동 성능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편안한 컴포트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익스플로러는 기본적으로 약간 난창난창하거나 물렁이는 그런 서스펜션이 아니라 좀 하드하고 단단한 그런 느낌의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PHEV는 거기에 무게가, 배터리 무게가 더 추가가 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좀 꾹꾹 눌러주는 그런 느낌의 좀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에비에이터와 비교했었을 때는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컴포트하고 부드럽고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 롤링이 아무래도 컴포트 모드에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지금 현재 주행 상태에서도 좀 더 편안한 느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익스플로러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승차감 부분에서는 이 PHEV가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면 역시 정숙성에 큰 점수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익스플로러 또한 굉장히 정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처럼 EV 모드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언덕인데도 EV 모드로만 가고 있거든요.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정숙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장점이라 한다면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했었을 때 이렇게 아까 전에 그 어떤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정숙성 부분에서도 정숙하게 주행을 하고자 할 때는 정숙하게, 또는 이렇게 재밌게 하고자 할 때는 이게 지금 현재 가상 사운드가 아닙니다. 6기통 엔진에서 들려주는 그 사운드예요. 충분히 이런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타 다른 하이브리드와는 다른 6기통 3000cc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익스플로러가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 모드에서 한번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가 아니라 전기 주행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언덕이고요. 하지만 꾸준히 40km, 60km, 지금 옆에 보이시죠?
측면에 주행하고 있는 차들에 비해서 제가 더 늦게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도로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주행이 언덕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내리막에선 다시 이렇게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내려가면 제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충전이 잘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EV 모드에서도 엑셀을 제가 세게 밟는다고 해서 EV 모드가 해제되거나 또는 엔진이 그냥 켜지지는 않고요. 네가 원하는 엑셀링의 반응만큼 진짜 충분히 출력을 느끼고 싶다면 OK 버튼을 눌러서 엔진을 활성화해라는 안내 매트가 나옵니다. 하지만 네가 선택한 EV 모드로 난 계속 그 속도를 높이면서 가속을 할게, 더 빠른 가속을 원한다면 엔진을 켜라 정도까지만 차량이 하고요.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지만 작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딱히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리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UI를 새로 선택을 했고 스티어링 휠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틀란 맵을 통해서 국산 내비를 이용을 해서 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타 불편한 쓰지도 못할 맵을 가지고 있는 경쟁 모델들보다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원한다면 높이 부분이 좀 더 아래쪽에 치중되어 있는 거 위치, 그 다음에 각도가 좀 더 운전자 쪽으로 꺾여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있고요. 크기는 주행을 일상 하면서는 딱히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엔진으로만으로도 지금 듣고 계신 이 음이 가상 배기음이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6기통에서 나오는 부드러우면서도 그냥 우렁찬 지금 그 배기음을 지금 듣고 계신 거거든요. 가솔린만 동작시키면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풀 엑셀링을 하더라도 그 느낌을 아니까 겁이 없네요. 그냥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 좀 만만치 않은데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냥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그 느낌이 차원이 다릅니다. 7천만 원대의 500마력의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에서부터 벌써 계산을 할 때, 비교를 할 때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마력의 파워풀한 고성능 SUV랑 비교를 해서 하게 되면 이 차의 매력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요즘 차를 타면서 주행보조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반자율주행이라 부르는 주행보조 장치를 한번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을 먼저 키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세팅을 하고 이제 중앙 유지 장치까지 할 수 있는 핸들 모양의 그림을 클릭을 합니다. 세트를 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64km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미세하게 핸들을 계속 꺾으면서 조타를 하면서 중앙을 잡는 걸 볼 수 있고요. 핸들을 잡으라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본 다음에 다시 또 이어서 앞에 지금 선회 구간이니까 한번 핸들 한번 맡겨 보겠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선회를 할 때는 그 기준점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조사들마다 바깥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차량도 있고요, 안쪽으로 급하게 도는 차량들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중앙으로 해서 잘 선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해제되는 건 아는데 여기 보시면 X 표시까지 있어요. 그냥 X를 누르면 바로 모든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자, 브레이크를 이렇게 해서 정차까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리를 좀 가깝게 놨더니 좀 더 타이트하게 지금 정차를 했지만 부드럽게 정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포드의 어떤 레벨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익스플로러의 자율주행 관련 부분도 좌우 중앙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가감속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운전자가 주행을 하듯이 주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완전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핸들을 우리가 잡고 보조적인 부분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실 때 편하게 운전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